오늘은 레포트 리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레포트가 떤 레포트들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업종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뭐 레포트를 완벽하게 막 지금 시간에 정리해갖고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포인트만 집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 레포트 보실 때, 뭐 간단하게는 네이버 리서치 쪽에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환경 컨센서스에서 많이 보시는데, 환경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포트를 뭐 그냥 전부 다 올려주는 거고, 거의 모든 사의 그런 증권사의 리포트를 전부 다 올려주고,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좀 정리해갖고 그 중에서 좀 정리해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네이버 금융 쪽에 접속하셔갖고 리서치 쪽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난 다 보고 싶다. 아. 근데 워낙 증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선별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선별해서 보시는 게 좋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개 다 봅니다. 두 개 어차피 겹치는데 거기서 좀 두 개 다 겹치고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빠르게 읽는 편이에요. 뭐 되게 공들여서 막 읽는 편은 솔직히 아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최근에 어떤 레포트 주제가 많이 쏟아지고 있구나. 그런 거 파악하는 용도로 정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백신과 무관하게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 끌리네요. 한번 봐볼까요? 최근에 보면, 조선업이랑 화학 쪽에 이제,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이제 돌아설 거다. 가치주가 돌아설 거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레포트 한번 보실게요. 백신과 무관하게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 그렇죠. 가장 피해주 중에서 반등이 높겠죠. 피해를 많이 봤던 좀 그런 업종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실적 개선들이 높은 업종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증시 상승을 IT나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들이 주도를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에너지라든지 산업재, 금융.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은행주나 금융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에서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피해를 정말 많이 봤던 이런 항공주,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 그리고 해운이나 페너션 같은 운송주, 여행주, 뭐 카지노주, 네, 많겠죠. 뭐 유통주, 그리고 실적 상승에 기반하는 이런 부분, 금호석유,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황, 전부 다 화학계통이죠. 네. 백신 개발과 여기는 무관하게 업황이 개선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그렇죠. 롯데케미칼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기본적 분석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랑 같이요. 예.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섹터, 산업재 이제 상위 섹터죠. 예. 그러니까 석유 쪽, 원유 쪽, 그리고 기반 산업들, 그리고 관련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대한해운, 해운 쪽이, 그리고 이제 항공 쪽, 기대감으로 상승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3.6%? 네. EPS, 그러니까 실적이 변화하면서 이제, EPS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안 그래도 화학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네, 화학 관련주인데, 이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레포트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목표 주가 당연히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하나솔루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네. 하나케미칼 최대 실적 달성. 지금 화학이나 조선 관련주들, 해운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바닥을 찍고 떡상하는 중입니다. 네. 1647억 원, 영업이익 513억.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앞으로 실적도 예상치도 괜찮고. 정말 한국 대단한 거예요. 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 기업에 대한 종목 분석,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카테고리 내에서는 좀 최대한 많이 봐주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업체에서도 레포트를 많이 쓰는데, 그리고 공매도 업체에서도 레포트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레포트나 양질의 레포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급처가 증권사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거의 매일매일 책 읽는 것처럼 습관처럼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오죠. 화학, 차화정 이상의 호황기, 그리고 뭐 바이든 시대에 10년간에 걸친 친환경 선박 교체기 도래. 그러니까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일을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그 대우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따먹는 거예요. 그 파이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0년 그 파리 기후협약 원년으로 해서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갔던 게 전기차 업체의 대장주였던 테슬라였고, 그 테슬라가 뜨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그 전기차에 딸려있는 2차 전지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 뭐 LG와 삼성 SDI 같은 그런 관련주들이 또 엄청나게 떡상을 했던 거고, 그 뒤이어 나온 또 친환경 섹터들, 뭐 풍력 대장주, CS윈드, 삼강 M&T, 그리고 뭐 저쪽에 태양광 섹터에서 하나솔루션이나 뭐 OCI나 뭐 그리고 기존에 뜨고 있는 신성 ENG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에너지 관련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혜택을 얻는 조선업종,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판이 다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고, 수소나 전기차로.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따라주고 있고. 한번 봐볼까요? 이건 77페이지. 일단 요점만 좀 보겠습니다. 요점만 좀 보면, 그쵸? 컨택트의 언택화가 자동차 판매량 회복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사라진 1,400억 연료에서 이게 석유화학으로 온다는 거고요. 초호황 예상. 그쵸? 자동차 쪽에 이제 판매량 회복을 화학 쪽에서 이끌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한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더 높다. 그리고 차화정 이상의 호황기를 전망하는 이유가 경기 사이클 회복보다도 이제 먼저 타이트해진 수급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익률이 벌써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을 또 전망하는 거고, 대폭 늘어난 설비 구조, 그리고 탄탄해진 재무 구조 안에서의 신사업 주주 환원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개선 가능. 제가 봤을 때도 화학주나 조선주, 제2의 전성기를,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그동안 눌려왔던 거고, 제2의 전성기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수혜주 중에서도 대장주를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또 이제 투자자겠죠.
여기에서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던 거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LG화학, 효성 TNC를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솔루션은 여기 화학에다가 태양광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이노베이션도 지금 뒤따라가고 있고, 화학 관련주들 되게 괜찮네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많이 저평가 받았던 뭐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차트를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관심 종목에 담고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가 굉장히 길어서 일단 요점만 읽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페이지가 굉장히 길 거예요. 네. 하나금융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페이지를 내는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공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정말 차분하게 다 아예 그냥 프린트해서 뽑아갖고 차분하게 읽는 게 예의죠.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여기 보면은 이제 수혜받는 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혜를 받는 주들을 따로 관심 종목으로 빼놓고 계속해서 그 시세와 업황에 관해서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 나가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여기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또 이제 그거를 또 주식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면은 2021년에 이제 선박 발주량이 163% 증가. 일단은 뭐 실적 무조건 개선이죠. 그리고 바이든 시대를 계기로 탄력받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그러면 중고 선박의 퇴출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EEDI 이제 3를 조기 적용 예정한다고 하면은 선박 자체를 이제 친환경에 맞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박을 교체한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역시 대장주인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가겠네요. 전 세계 3만 척의 중고선이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대부분 LNG 추진선으로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쵸. LNG 선으로. 비슷해요. 그 두산중업 같은 경우도 지금 화력발전 중심에서 했잖아요, 원래. 그런데 석탄이나 이 석탄 같은 경우에 이산화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스터빈으로 다 대체가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기술력이 세계에서 5번째로 그걸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1, 2위의 그런 상위권 선진국이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뭐 지멘스 같은 회사랑 비교하면 굉장히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밀어주면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LNG로 이게 싹 한박도 바뀌고 있네요. LNG 본격적인 LNG 추진선 시대. 이게 또 하나의 한국 조선에 굉장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LNG 추진선의 그 교체 수요가 17,000여 척이나 되는데 한국에 경쟁 조선소가 없다고 하네요. 네. 연평균 발주 수요에 비해 한국 조선업의 선박 공급 총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일본과 중국 조선업에서는 이들 선박에 대한 정상적인 건조와 인도는 사실상 어렵다.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어렵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이제 이 박무현님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공들여서 쓰는 분들은 미리 이제 뭐 메모장이나 에버노트 같은 데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리포트를 저희가 검색을 할 때 이분 성함을 넣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애널리스트도 다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리는 거예요. 종목 추리듯이 애널리스트도 괜찮은 분들을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검색하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동성화인텍을 제시한다.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중국 그런 선박들이 LNG 추진선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될 수요가 17,000여 척이고, 거기에 대부분을 한국 조선 회사들이 담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정말 화두는 신재생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신이 드네요. 네. 이 리포트는 아예 진짜 프린트를 해서 정말 자세하게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잠깐 봐도 굉장히 좋은 리포트예요. 예. 공을 어마어마하게 들였네요. 보니까. 네. 은행, 선입견을 버리자. 저번 주에 확실히 좋은 레포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은행주 멀티플이 다시 리레이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네요. 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진 않아. 그 전부터 주가는 올라가고 있긴 했지만, 맞았죠. 결과적으로. 3년간 특히 이제 시장 대비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았던 업종이 또 은행주잖아요. 근데 그 은행주가 이제 전통적으로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멀티플을 약하게 적용받았죠. 근데 이제 멀티플을 다시 이제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예, 그동안 눌려왔던, 소외받았던 게 어느 정도. 대내의 변수가 다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저효과 탓이긴 하지만 상당 폭의 경기 개선이 예상되며 시중금리 상승 기대감 또한 높은 상황. 저평가 가치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배당 수익률도 업종 중 최고 수준. 그렇죠. 근데 저는 성장주가 아니면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이라, 사람마다 성향과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단기 반등이라든지 그리고 배당 생각하면은 은행주 괜찮죠. 괜찮죠. 근데 보통 개미들은 뭐 돈을 많이 가진 뭐 개미 아니고서는 은행주는 잘 투자하지 않을 거긴 합니다. 네. 은행주 투자하느니, 그쵸. 지금 뭐 에너지주나 화학주, 뭐 조선주 위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하기 목표 주가 다 높여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루에 뭐 1시간 정도다, 뭐 그리고 주말에는 뭐 한 2~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그 리포트들을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갖고 계속해서 보고 데이터를 쌓아가고 괜찮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관련 주제들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업종이나 업황이 어떻게 변하고 그 경제가 어떻게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의 그 개별 기업 수혜주나 피해주는 어떤 건지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건 확실히 단연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트래킹해서 봐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 그냥 리뷰를 해보고요. 다음번에 다시 또 좀 더 보완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